제시외와 입찰외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봄에 있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법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죠. 거기에는 감정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에 각 목적물에 대한 부분 외에 제시외와 입찰외라는 부분이 가끔 눈에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이 제시와 입찰에는 어떤 건물보다는 어떤 토지, 특히 외곽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주로 제시외와 입찰회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제시와 입찰회가 뭔가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시회는 해당 목적물 외에 제시가 되지 않은 그런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준 겁니다. 이 제시회라는 부분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해당 목적물과 비슷하게 그 금액이 책정되면 그 금액을 내가 납부를 하고 그 목적물을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해당 목적물이 아닌, 제시가 되지 않은 그 외의 목적물을 감정평가한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법원 경매는 해당 목적물이 부동산이라 합니다. 근데 해당 목적이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경매 물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 외곽의 토지라든가 특히 뭐 낮은 임야라든가 어떤 그런 농지 같은 부분에 가면 농업인들이 있을 경우에 농업인들이 창고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관련한 양수시설이라든가 또 간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정평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취득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시라는 부분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은 별도로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어서, 감정평가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제가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제시외인 부분이 감정평가가 안 됐다면 소유자가 안 되는 것이겠죠. 왜?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미등기 부동산이다. 잠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민법 제 100조에 보면은 주물과 종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된 목적물, 종된 목적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된 목적물이 제가 낙찰받으면 이 본 물건이겠죠. 이게 주된 물건입니다. 근데 이 종물이라는 거는 이 주된 물건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목적물을 종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효용에 어떤 가치를 올려주기 위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종물이라면, 좀 번외도 말씀드리면 이 외에 부하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물은 별도의 목적물로서 본건물을 효용을 도와주는 부분이라면 이 부하물은 합체가 되는 겁니다. 주 목적은 합체가 되는 게 부하물인데, 이런 종물과 부하물을 제시외에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게끔 하는 게 제시외 부분에서 감정평가된 부분이라고 하고, 만약에 제시외인데 감정평가가 안 됐다, 이거는 제가 소유를 못하는 겁니다. 자, 번외로 이거 입찰에는 뭐냐면은 제시외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크게 보면은 이 입찰외는 동산이라 평가하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법원 경매는 부동산이 목적이지 동산이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평가가 애초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감정평가가 크게 보면 제시와 입자가 있는데 해당 목적물에서 권리분석 부분에서 또 감정평가 부분을 보게 되면 제시라는 부분이 써 있을 때 감정평가가 됐다면 저는 수월이 수호자가 됩니다만은 감정평가가 안 됐거나 입찰 외로 감정평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문제가 있다면 제시 외에도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종물과 주물의 차이를 예를 들면은 해당 목적물이 어떤 농업인 주택, 뭐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옆에 붙어 있는 간이 화장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양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물이 돼서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가 돼서 내 수요자가 됐을 때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가끔 이런 것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 제재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 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또 반면에 감정평가가 안 돼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등기 부동산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토지에 대한 부분 이건 내가 취득하지만 이거는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죠. 평가가 안 돼 있음으로써.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왜?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부동산과 그 외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를 나름대로 평가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평가하지만 그 이후에 해당 목적물이 제시 외 목적물이 내가 갖고 왔을 때 하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못 갖고 왔을 때 이 혹시나 법정에 성립할 수 있는지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시에는 동산 보통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이런 부분이 보통 제시료로 포함돼서 감정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이 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에 해당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제게 아니죠. 근데 이 비닐하우스는 해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원소유자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체해도 되고 만약에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어떤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제 임의대로 이건 처분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체가 수월하기 때문에 별건으로 비닐하우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해체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 컨테이너는 틀리죠. 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토지 위에 정착한 부분은 아니지만 고정시킨 부분은 아니지만 이동이 쉬운 어떤 목적물이지만 이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안 됐을 때, 감정평가 안 되므로 소유가 안 됐을 때는 원소유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연락을 해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치워주세요. 치워주지 않을 경우는 제가 임의대로 치우겠습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내지는 그런 내용을 녹취해 놓고 제가 임의대로 일정 부분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처분을 해서 그 처분한 돈을 가지고 차후에 원소유자한테 전해주게 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시효와 입찰의 차이점입니다.